자, 시작해보자. 오늘은 관통별곡하고 지난 시간에 2021년도 6월이었지? 하나 남은 거 관통별곡하고 그리고 2020년 9월 오늘 이제 봐야 되는 점유, 그래서 소유와 점유와 관련된 이제 비문학 지문 읽어보도록 해볼 거야. 그래서 이 두 개 하고 오늘은 마무리할 거야. 마무리가 어디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먼저 관통별곡부터 들어가 보자. 지난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수능 국어 문학 정의 세븐에서 이제 정철 관통별곡 정리를 해줬었는데 일단 정철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얘기하자면 정철은 실제로 이제 강원도에 그래서 이제 그 관찰사라고 하나? 관찰사가 아니라 그 이름을 내가 까먹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급이야. 도지사. 강원도 도지사였어. 내가 좀 옛날 조선 명칭인지 몰라. 그래서 강원도 도지사였는데 관찰사라고 하나. 아무튼 진짜로 강원도에 그 뭐지 뭐라 그래 구석구석을 다 다녔어 실제로. 그래서 자기가 직접 구석구석 다닌 걸 가지고 관통별곡을 쓴 거고 이 시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라든지 또 이제 그 문장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우리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려주는 그 고전 시가로서 우리에게 이제 계속 길이길이 역사 속에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위대한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수험생들한테 있어서 정말 짜증나는 작품이고 이게 2021학년도 6월, 그러니까 작년 6월에 나왔었던 작품이라는 게 생각해 볼 만한 거리가 있지. 그러니까 앞으로 기출이 뭘 중요시 여기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고전 시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 디피컬트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디피컬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겠어?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해 준 거긴 하지만 시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솔직히? 시어가 너무 까다로우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관통별곡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 게 여기에서 쓰고 있는 표현들이 어떤 표현들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고전 시가의 주제 의식이 또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사실 고전 시가의 주제 의식은 뻔하다 그랬지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했던 것 같은데 임금을 찬양하거나 아니면 자연을 예찬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안분지족이라든지 안빈낙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연에 대해서 예찬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또 임금에 대한 마음 또 임에 대한 사랑 이런 게 주된 그 주제들이라는 거야. 근데 사실 생각해봐. 이제 고전 시대에 왜 이렇게 틀에 박힌 주제밖에 나올 수가 없었을까? 지금은 되게 주제가 다양하잖아. 노래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지? 사회에 대해서 비판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사랑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고 그치? 그리고 또 막 부모님에 대한 얘기도 막 해볼 수 있고 다양한데 왜 이 당시에는 이런 시가밖에 없었을까? 항상 지금처럼 사상이 다양하지 않아서 그렇겠지. 사상이 뭔지 알지? 사상 그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는 요체를 우리가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과거 이 시대에는 지금처럼 사람들이 생각이 다양한 게 아니라 되게 판에 박힌 생각들을 많이 가졌겠지. 왜냐하면 사회 자체가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어? 지금처럼 민주주의적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중앙 집권적으로, 그렇지? 중앙 집권적인 왕권 아래서 신하들을 하고 또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체제였단 말이야.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로운 생각을 갖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뻔해 박힌 주제가 뻔해 박힌 뭐야? 뻔한 주제가 나오는 게 그 당시 시대상을 견주어 본 건데 좀 어쩔 수도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다는 거지. 들어가 보자. 내가 지난 시간에 줬었던 관통별곡 그 자료들 있지? 한번 쭉 읽어봐봐. 조금 귀찮을 수 있는데 내가 조금 이 고전 시가에 대한 마음이 좀 있다. 더 실력을 늘려가고 싶다 하면은 관통별곡에 있는 여기 있는 시어들을 하나하나 선생님이 준 그 프린트에 있는 이 현대 시어 풀이하고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읽어보면 실력이 늘어 있을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쓰이고 있는 이런 시어들이 굉장히 다른 시어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이지. 들어가 볼까? 자, 금강대 맨 우층이 선악이 삿기지니라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직접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삿기라고 하는 건 새끼지. 그래서 선학이 뭐야? 신선이 놀던 학이란 뜻이지, 그렇지? 그래서 신선이 타고 놀았던 학이야, 선학이. 그래서 이 선학이 새끼를 쳤대. 이 금강대. 이 얘기는 뭐야? 금강대라는 이 지역이 선악과 같은 신성한 어떤 동물들, 신성한 존재들이 살고 있는 정말 자연의 끝판왕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춘풍 옥적성의 첫잠을 깨뒀던 D라고 하고 있는데 옥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 안 나와 안타깝게도. 근데 다만 한자어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 게 한자를 이게 성자가 무슨 성자야? 소리성자지. 그래서 소리성인데 옥적성 하면은 이게 피리를 얘기하는 거야. 피리. 그래서 현대시어를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 옥적성은 피리야. 그래서 이 춘풍 봄바람의 피리 소리가 나의 첫잠을 깨운다라는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호의 현상이 반공에 서서 뜨니, 반공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1950년대 무슨 공산주의 반대하는 데서 반공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이건 뭐야? 공중이지 공중. 그래서 공중에 호의 현상이 뛰어다닌다. 호의 현상 아래 나오지.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라는 뜻으로 학을 가리킨대. 그러니까 여기에서 호의 현상 뭐? 학이 공중에서 솟소 뜨니 솟소는 솟아서 떠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학이 떠오르고 있다. 계속해서 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자, 서호 내 주인을 반겨서 넘는데 여기서 서호 내 주인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야. 물론 여기 별표가 되어 있지. 그래서 아래 한번 읽어보면은 서호 내 주인은 송나라 때 서호에서 학을 자식으로 여기며 살았던 은사인포래. 그래서 이 서호 내 주인이라고 하는 게 인포인데 원래는 이 인포를 자기 자신에 견주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주인을 이 학들이 반겨서 뛰는구나, 굉장히 즐거워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소향로 대향로. 소향로 대향로는 큰 향로 작은 향로, 아니 거꾸로 했네. 큰 향로 작은 향로 이렇게 보는 거지. 이런 향로들을 내 눈 아래다 이렇게 굽어보고, 정형사 진월 때 고텨 올라. 고텨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 다시란 표현이지. 이게 다시 올라 앉았는데, 앉은 말이 하면은 그냥 앉았다, 앉으니 이런 표현이야. 말이 뭐 이런 거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또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학에 대한 모습을 내가 보고서는 자기 자신이 마치 여기 서호 내 주인, 인포가 되는 느낌을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진월대에서 진월대라고 하는 곳에 내가 다시 올랐대. 그래서 여산 진면목이 여기야 다 되는구나. 그래서 여산이라고 하는 것은 남은 산들이지. 진월대 외에 여기 봉우리 외에 다른 산들의 진면목이, 그러니까 진정한 걔네들의 모습이 여기야, 여기서 다 보이는구나 이렇게 읽으면 되지 않겠어? 그치? 자연을 보고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예찬을 하고 있는 거지. 정말 멋있다. 그래서 어와 조화홍이 헌사토 헌사할샤라고 얘기하고 있지. 자, 여기서 조화홍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홍, 조물주의 솜씨야. 조물주의 솜씨. 이런 시어들은 좀 이렇게 자잘자잘한 시어들을 하나씩 좀 이렇게 익혀보는 연습을 자꾸 하면 좋겠어. 그래서 와, 이거 감탄문이지. 이런 조물주의 솜씨가 야단했기도 하구나. 헌사할자 이거 내가 옛날에 가르쳐줬어. 야단스럽다. 굉장히 야단스럽다는 표현은 멋지다라는 이 우회적인 표현이겠지. 자, 날것은 뛰디 많아, 섞어도 쓰디 많아라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표현이야. 관동별곡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표현인데 이게 뭐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왜 중요하느냐? 일단 이게 송순의 면왕정가라고 하는 시어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 그래서 표현이 지금 보면은 날거도 뛰디마나 섞어도 쓰디마나 대꾸법을 표현하고 있지, 그지? 그리고 또 행동을 나타내서 화리법을 쓰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꾸법, 화리법이 쓰여서 어떤 우리나라의 이 표현의 정감 좀 이상한데 표현의 이 좀 이렇게 다양성을 살려주고 있고 우리나라의 말의 아름다움을 살리고 있는 시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부용을 고잡는 듯, 백옥을 묶었는 듯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부용이라고 하는 건 연꽃이에요, 연꽃. 부용, 연꽃. 그래서 부용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연꽃이라는 이 뜻으로 그 옛날에 옥탑방 왕세자라고 하는 드라마가 옛날에 있었는데 한 7, 8년 전에 너무 옛날 드라마 한지민하고 박유천 나오는 건데 거기서 이제 부용이라는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연꽃.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고잡는 듯 그리고 백옥을 묶었는 듯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백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흰색 옥이야. 너희도 옥이 뭔지 알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래서 연꽃을 고잡고 백옥을 내가 막 묶은 거야. 그리고 동명을 박차는 듯. 동명은 뭐야? 동해 바다지. 그리고 북극을 괴하는 듯. 북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누굴 가리키는 거냐면 고전 시간에서 북극, 북극성 이게 나오면은 보통 임금이야, 알겠지? 임금. 이건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을 거야. 너의 안중근 의사 알지? 안중근 의사, 그렇지? 안중근 의사가 이제 유명한 이유가 뭐야? 일제의 이제 그 뭐야?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총독부 뭐라고 해야 되지? 까먹었다. 왜 이렇게 명칭이 다 비었네. 아무튼 총독부의 이제 최고 높은 사람이었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기 때문이잖아. 근데 안중근이 나중에 이토 히로부미를 이렇게
사살하고 나서 3발 다 명중시켰거든 권총으로. 엄청난 명사죄야. 총을 한 발이라도 명중시킨다는 거는 진짜 더군다나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 근데 이 사람은 백발백중. 왜냐면 이 사람은 원래 이 포수였거든. 사냥꾼이었어 원래가. 근데 이제 안중근이 이토히로부미를 죽이고 나서 이제 일본 순사들한테 끌려갔을 때 누가 너한테 이런 일을 시켰느냐, 네 배우가 누구냐 이런 거 자꾸 물었을 거 아니야. 그때 누가 나를 이렇게 이런 일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김두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해. 김두성이 누구야? 들어봤어? 들어봤어? 들어봤으면 충격적인데? 존재하지 않는 김두성은 이거는 암호야, 암호.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리키는 명칭인데 너 혹시 북두칠성이라고 아니? 알지? 북두칠성 이제 저기 북쪽에 높게 떠 있는 별이지. 임금을 북두칠성이라고 해. 그래서 김두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두하고 성을 따서 고종 임금을 가리키는 거야. 고종이 시켰던 일이야. 이건 역사에 잘 안 알려져 있어. 근데 고종이 김구도 살렸고 고종이 안중근한테 이토히로부미 저격도 시켰어 실제로. 이거 자기가 밝혔어 김두성이라고. 이게 암호라고 하는 사료도 다 남아 있어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잘 몰라서 그렇게. 그리고 안중근이 이토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죽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칭송을 받지만 사실 이 고종 황제가 안중근뿐만 아니라 거기 하얼빈역 주변 다른 역에도 여러 명의 자객들을 이렇게 숨겨놨었어. 근데 다 실패하고 안중근만 성공을 한 거야. 그래서 안중근이 위대하다고 뭐 그건 상관없지만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근데 실제적으로 그 배후에는 이제 고종이 있었다라는 건데 하고 싶었던 말은 그래서 이런 북극 또는 북두칠성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조선시대에는 여기도 조선시대잖아. 임금을 가리키는 말이야. 알겠지? 이런 거는 조금 배워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북극을 괴왔는데 뭐가 이 봉우리가 그러니까 동해바다를 이 봉우리가 박차고 나가는 것 같고 또 이 봉우리가 산봉우리가 북극을 어떻게 괴왔는데 받치고 떠받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지. 굉장히 장엄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지. 그렇잖아. 그래서 높을 쉬고 망고대 외로울사 혈망봉이 하늘의 춤이라 무슨 일을 사로여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딱히 어려운 건 없지. 그치? 여기서 혼자서 외롭게 서 있는구나 혈망봉이. 그래서 하늘의 춤이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치밀어 말한 뜻이야. 하늘의 치밀어 무슨 일을 사로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천만겁 디나드로 굽힐 줄 모르느냐를 넘어가야 되겠다. 천만겁 디나드로 굽힐 줄 모르느냐 지우고 그렇지 됐다. 오 진짜 그렇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종 황제가 이제 그 좀 딴 얘기긴 한데 조선을 망갈 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잘못된 역사가 많아.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 뭐 고종 황제가 뭐 아관파천 알지 너희들 6시간을 배우잖아. 그래서 아관파천한 것 때문에 한 나라를 버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사실 그게 고종이 되게 머리를 많이 쓴 거야. 왜 머리를 많이 쓴 거냐면 그 당시에 조선이 이미 일본한테 너무 많이 국권 투사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 이미. 그래서 자신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3국으로 들어가야만 했었거든. 제3국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의 신원이 보장이 되는 거 알지 너희들. 그래서 고종이 그거를 노리고 이제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간 건데 우리나라 사학계가 너무 친일 사관이 많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어차피 뭐 들을 사람은 없지만 친일 사관이 많이 남아 있어서 고종 황제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역사관이 심각하게 많아. 그거는 조금 팩트에 어긋나는 것들이야.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천만갑 디나드로 굽힐 줄 모르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000만 년이 어떻게 지나도록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그 멋진 기세를 하나도 굽힐 줄을 모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고 어와 너구나 너 같은 이 또 있는가.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 또 있겠느냐라는 말은 기분 나쁘게 들려 아니면 되게 예찬하는 걸로 들려. 아무래도 예찬하는 걸로 들리겠지. 그지? 너 같은 존재가 또 있겠냐 뭐 이렇게. 그지? 이 높은 봉우리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찬을 표현하고 있는 걸. 그러니까 자연 예찬이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개심대 고태오라고 다시 개심대라고 하는 봉우리 다시 올라 중향성 바라보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향성 바라보며 12,000봉을 명명히 효여하니 효여하니는 해아리니 이런 뜻이야. 해아리니 12,000봉.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금강산을 보고 있는 거야. 너희 강원도에 금강산 있는 거 알지?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강원도 말고 북한의 강원도. 강원도가 되게 길거든.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어. 그래서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이렇게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잘 그렸지? 저기 남북한으로 나눠져 있는데 강원도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지? 강원도가 되게 커. 근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고 여기 이제 설악산이 있지 옆에. 여기 금강산이 이렇게 있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이런 강원도에 이제 12,000병, 12,000보, 금강산 12,000보 그래서 넉넉히 헤아렸다. 그래서 봄마다 맺혀있고 그 봉우리 끝마다 서려 있는 기운. 또 나오지 이런 표현. 뭐 대꾸와 서리법. 서리법이 아니라 그 뭐라 그랬지? 대꾸법, 화리법. 그래서 맑거든 좋디 많아, 좋거든 말지는 많아. 그러니까 얘 무슨 얘기야 이거는? 이 금강산에 있는 많은 봉우리들의 그 자태가 맑기도 하고 좋기도 하구나라는 표현을 동시에 쓰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됐어? 선생님 안 보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더 기운 흩어내야 인거를 만들고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더 기운 흩어내야 인걸은 인재야 인재.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따가 보기를 보면 알겠지만 물론 이거 건던별곡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예외적으로 보기를 안 보고 바로 작품으로 들어온 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보고자 하는 의도였는데 인재가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 보기 40번의 보기를 보면 거기서 인간상을 모색하기도 하였다라고 얘기가 나와.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기존의 우리나라 고전 시가들이 시에다가 품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관념적인 대상이었다면 이 정철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생각들을 대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관념적인 게 뭐야 얘들아? 컨셉션하다는 거지. 뭔가 그냥 피상적인, 슈퍼피셜하다는 거야. 영어로 슈퍼피셜가 이제 그 피상적이라는 뜻이거든. 피상적인 건 뭐냐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뭔가 너무 이상론적인 얘기만 펼친다는 거야. 자, 맨날 내가 만날 때마다 너희들한테 이런 국어에 대해 디테일한 얘기를 하지 않고 국어로 잘하려면 많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뭐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 그리고 국어를 잘하려면 우리가 용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 국어를 잘하려면 문학 분석, 비문학 분석 잘 해봐야 된다. 이딴 소리 나오고 있어. 그럼 짜증나지 않겠어? 그렇게 고기 꼬투기 많듯이 중요한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관념적이라는 부분을 이 사람은 조금 지양한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형용도 그지였고 태세도 화도할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형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나는 형용사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러니까 뭔가 꾸미는 말 있잖아. 근데 이거 형용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 형자 할 때 그 형자더라고. 그래서 금강산의 무슨 모습이냐면 정적인 모습이래. 이게. 내가 다프린트에다가 써놔서 사실 이런 거. 그래서 금강산의 정적인 모습도 그지없고 태세도 화두할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구나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 화두할샤는 야단스럽기도 하구나라 그랬어. 자, 그래서 천지 삼기실제. 천지 삼기실제는 삼기실이라고 하는 것은 생길 때, 천지 생길 때 자연이 되었만은 어제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할샤. 굉장히 이 자연에 대해서 예찬을 한 거와 더불어서 자신의 감정을 대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정답구나, 자연이 참 정답다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자신이 느끼고 있는 자연에 대한 기행문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지. 생각을 해보면 정철이 이제 그 강원도 도지사였기 때문에 이런 구석구석 자연을 다 다닐 수 있었던 건 수행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지. 그래서 수행원들이 자신을 모시고 이렇게 강원도의 봉우리 올라가지고 이렇게 허허 바라보면서 이렇게 시를 썼던. 근데 실제로 정치를 이 사람이 못했느냐? 되게 잘했어. 그래서 되게 좋아했다고 백성들이 되게 좋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바른 정치를 펼치기도 했었고 시도 이렇게 잘 쓰고, 그렇지? 팔방미인이었지. 자, 이제 중량 너무 중량 넘어가서 지우고. 그리고 그 당시 강원도 생각을 해봐. 얼마나 가기가 힘들었겠어, 그지? 지금이야, 야 저기 서울 양양고속도로 뚫려 있어가지고 차로 뻥 가버리면 속초까지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가지만 이 당시에는 야 가마 타고 이걸 다 움직여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하지만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모든 구석구석을 다 다녔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연을 보게 된 거지. 자연을 막 풍류를 즐기고자 한 사람은 아니야. 그 착각하면 안 돼. 자, 그 알피 너로 바에 활용소 되었어라. 여기 그 앞에 이게 지금 위에 다른 맥락이 있는데 그게 다 끊기고 중략시켜버리고 바로 활용소라고 하는 걸 여기다 넣은 이유는 이 사람이 봉우리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야. 그래서 다양한 봉우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걸 다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나봐. 이 평가원에서. 너로 바위, 넓은 바위지. 저희 넓은 바위는 활용소가 되었더라. 천년 노령이 굽이굽이 살아있어. 노용, 늙을로 용자재. 그래서 천년 묵은 용들이 이 봉우리에 구비구비에 다 서려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그리고 주야에 흘려내어 창해에 니어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창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넓을장 바다에서 넓은 바다야. 주야는 뭐야? 주야. 들어봤어? 주야?
낮주 밤이야. 그래서 낮과 밤으로 이런 봉우리들의 모습을 흘러내어서 넓은 바다에 이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바다로 이 봉우리가 이어지는 모습. 그래서 풍운을 언제 어디 3일을 들였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지. 풍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금 더 찾아봤는데 이거는 선정을 베풀 수 있는 여건이네. 그리고 뒤에까지 마저 읽어보면 언제 얻어, 그러니까 풍운을 언제 얻어 3일 후 3일간 뒤였느냐. 3일간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우가 나오잖아. 3일간 내리는 비란 뜻이거든. 그래서 3일간 내리는 비. 그러니까 선정을 내가 베풀어서 이 가뭄이 일고 있는 이 시점에 3일 동안 비를 내리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 갑자기. 그래서 아까도 근데 인재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왔듯이 여기도 또 현실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또 튀어나와. 그 다음에 음의 이온풀 아래 보면은 음의 이온풀이하고 그늘진 벼랑이 시든풀이로 나와. 그래서 살아내어. 그래서 이런 풀들을 다 살아내었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음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늘진 낭떠러지네. 그래서 이런 풀들을 다 살아내었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그 풀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걸 보면 시선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지를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지금 그 봉우리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자신의 정치관념을 드러내고 그리고 여기 낭떠러지에 이은 어떤 그런 풀을 다 살아내었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살려내겠구나라는 얘기지. 이런 비들이 내렸으면. 알겠어? 그러니까 이건 정치관념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38번에 4번에서 볼 건데 이게 미리 얘기를 하자면 이 원경에서 그러니까 원경이 뭐야? 원경? 멀 원자를 써서 멀리 있는 거지. 그리고 근경 가까울 근자 써서 가까이 있는 거지. 그래서 멀리 있는 풍경에서 가까이 있는 풍경으로 시선이 이동했다는 얘기를 해. 선생님 그럼 여기 풀은 눈앞에 보이는 거니까 가까운 곳으로 이동했겠네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애들이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안타깝게도 이 풀이 있다 그래서 이게 근경은 아니야. 그냥 이런 그 언덕 위에 있는 풀들을 우리가 살아낼 수도 있겠다라 해서 내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풀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을 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이제 38번에 4번으로 정답을 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거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었고, 자 마하연 일부러 내가 천천히 하고 있는 거야. 자 마하연 이게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따가 그 점유와 소유도 그렇게 할 건데, 자 마하연 묘기싹 앞문제 넘어디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뭐야? 그냥 지명이야 지명. 그래서 여기를 다 내가 넘어 다녔다. 그래서 외나무 썩은 달이 불정대 오르려고 하니 천심 절벽을 반공에 세워두고 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반공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아까 얘기했지. 반공은 뭐다? 공중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절벽들을 공중 위에다가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히 베어내요. 촌촌이라고 하는 것은 구비구비 하는 것처럼 마디마디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런 은하수 한 구비를 마디마디 다 베어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실가티 불펴 어서 배가티 걸어시니 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불정대에 이제 올라가지고 자신이 보고 있는 절벽이라든지 아니면 그 절벽들을 공중에다 세워서 이곳에다가 위에 있는 은하수를 여기다가 그대로 흘려보낸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같이 쭉 풀어내고 또 배는 뭐야? 이게 실자는 배 알지? 그런 배같이 계속해서 움직여서 여기 은하수를 갖다가 여기 그 봉우리들에 맞춰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산과 이 하늘이 하나가 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거의 끝났지. 자, 도경 12구비 내 보배는 여러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2구비는 더 여러히란 더 많구나 이런 뜻이야. 더 많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이 자연의 모습 속에 있는 봉우리의 개수는 내가 보기엔 더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적선 이제 이저 고텨 은은하게 되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적선이 뭐냐? 이적선은 당나라의 시인 이백을 나타내는 거야. 이백은 이 고전 시가에서 등장하면 뭐를 지칭하는 말 중 하나냐면 사실상 신선이지. 신선. 알겠지? 신선을 가리키는 말과 똑같아. 이백은 신선으로 취급을 받거든. 그만큼 시를 굉장히 멋들어지게 잘 지었던 전설적인 시인이야. 그래서
이제 이셔 고티어 의논하게 되면 자기가 200하고 같이 이렇게 다시 의논을 좀 해보면 여산이 여기도군 맞다 말 못하려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 나오지만 여산이라고 하는 건 당나라 시인 200의 시구에서 나오는 중국의 명산들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명산들이 여기 강원도에 있는 금강산보다 더 낫단 말 이 자식이 함부로 못할 거다. 그 정도로 여기 아름답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자연에 대한 예찬과 임금에 대한 갈망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정치 관념까지도 드러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알겠지? 여기까지. 자, 38번 바로 문제를 풀어보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지우고. 자, 1번 금강대에서 진월대로 이동하면서 자연에 대한 화자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금강대에서 진월대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본 건 신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지.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화자가 자연은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나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 이중적 태도가 있어 없어? 전혀 없어. 사실 이건 뭐야? 누구나 맞추는 문제. 문학에서 그거는 꼭 봐야 된다는 거죠. 뭐 이번 주 급등주가 갑자기 왜 나오냐? 자, 2번 진월대와 불정대에서는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미지의 대립은 확인은 못할 거야. 이미지의 대립은 지금 확인 당장 안 했지만 화자의 내적 갈등은 전혀 없죠. 우리가 이 사람이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관동별곡에서 한 군데서도 찾아볼 수가 없죠. 자, 2번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미지의 대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진월대와 불정대를 보면 진월대에서 이미지의 대립이 없어. 그지? 다만 이게 대립이라고 속게 만들려고 했던 건 뭐였냐면 부용을 고자는 배곡을 묶어는 동명을 박자하는 북극을 펴안는 듯 이런 얘기들이 막 시어가 소재가 두 개씩 나오니까 대립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그건 진짜 국어를 못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냥 여기 있는 건 뭐야? 전부 다 이 봉우리들의 모습을 비유하는 상징들일 뿐이지. 그래서 이미지 대립이라고 하는 것도 헛소리고. 3번 계심대에서는 선경구정의 방식으로 화자가 바라본 풍경과 그에 대한 감흥이 서술되고 있다. 자, 계심대 보면은 자, 그 검은색으로 진하게 되게 약간 중형성 옆에 있는 게 계심대인데 거기에서 화자가 바라본 풍경 뭐가 나와? 12,000봉을 넉넉히 혀여내니 하면서 쳐다봐. 그러고 보니까 지금 시험지가 없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그랬어? 없으면 얘기를 좀 해줘. 그래야 내가 도와주지. 그래서 어쨌든 일단 들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영상 보고 복습하면 되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3번 보면은 화자가 바라본 풍경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 맞지? 그지? 여기서 지금 금강산에 보여있는 뭐 12,000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에 대한 감흥이 서술되고 있다. 뭘 근거로 알 수가 있어? 유정도 유경할사. 그지? 굉장히 정답구나. 정답은 3번이지. 4번 활용소에서는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며 대상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지?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봉우리를 바라보다가 풀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풀은 뭐라고? 그냥 자신의 정치적인 관념을 나타내기 위한 그 비유적인 관념에 불과하다는 거야. 일종의 은유인 것이지. 본유관념과 이제 원관념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5번 본유관념은 뭐냐?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원관념과 이제 비유관념인가. 아무튼 5번 활용소에서 불정대까지 이동 경로를 드러내지 않아 시장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여기 아래 두 번째 줄 때 여기에서 두 번째 중약 이유. 활용소에서 불정대 마하연 묘길상 안문제 넘어디어가 근거지. 그래서 드러내지 않았단 말이 틀린 거지. 정답은 3번이야. 그래서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 보면 여기서 쓰이고 있는 그 키워드들 뭐 이중적 태도, 내적 갈등 누가 봐도 틀린 게 딱 보이잖아. 그래서 저런 건 맞춰줘야 된다. 89번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조금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 문제였어. 조금. 자 1번 A에서 아까 뭘 얘기했었냐면 이제 날거든 띠디 많아 섞거든 손띠 많아 부여형을 고자는 듯 배곡을 묶어는 듯 동명을 박자는 듯 북극을 괴하는 듯 이 봉우리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 등장하는 내용들이었는데 여기 X가 쏟아 있으면 곤란하지. 자 어쨌든 대충 지우고 1번 봉우리를 부여를 꽂고 배곡을 묶어서 시각적 형상으로 묘사하여 대상이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너무 무난하지 않냐 진주이? 이걸 표현하고 보긴 좀 어려워 이런 걸. 2번 봉우리를 배곡 도면과 같은 무생물까지 빗댄 건 맞아. 그리고 대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영속성을 표현했다. 영속성이 뭐야? 이터널리티지. 뭐야? 영구성, 계속됨을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영속성은 여기 등장하지 않아. 그냥 자연이 아름답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영속성, 뭔가 영구적인 느낌을 받는다면 그건 비약이지. 3번 봉우리를 동명을 박자고 북극을 바치는 듯한 모습에 빗대어 대상의 웅장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그치? 북극은 뭐라고? 하늘, 동명은 뭐라고? 바다. 이런 것들을 다 산이 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산의 모습은 굉장히 웅장한 거겠지. 4번 날과도 뛰디마나 섞어도 뛰디마나와 같이 행위를 부각하는 대구를 통해 봉우리의 역동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화리법이잖아. 화리법이면 역동적인 게 맞지 무조건. 자 5번 고잡는 듯 박차는 듯과 같이 이 아까 부용을 꽂았는 듯 기억나지? 부용을 꽂았는 듯 그리고 나서 나온 게 또 뭐가 있어서 부용을 꽂았는 듯 다음에 배곡을 묶었는 듯 그지? 다 뭘 나타내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상태나 동작을 보여주는 유사한 동사 구조의 나를 통해 다채로운 면목 맞는 거지. 정답은 그래서 2번 됐지? 영속성 때문에 애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었어. 왜냐면 굉장히 뭔가 작어만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영속성 맞지 않나 이런 식으로 애들이 비약을 하는 거지.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보고 잠깐 쉬는 시간 가져보자. 자 보기 보면 조선의 세대부들은 자연의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것을 보았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자연의 미를 관념적으로 형성하였대. 자 아까 내가 얘기했었지? 관념적 형상화 뭐야? 이상론적인 얘기에 치우쳤단 말이야.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한편 관동별국의 작가는 자연의 미를 현실에서 발견하여 사실감 있게 묘사함으로써 그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내었다. 또한 그는 자연을 바라보며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고 자연에 투사된 이상적 인간상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자, 구체적인 얘기를 했다라는 거지. 사회적 책무까지 해서 비를 내리겠다는 얘기를 하잖아. 자, 1번 혈망봉을 천만 겁이 지나도록 굽히지 않는 존재로 본 것은 작가가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자연에 투사한 것이겠군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나쁘지 않지, 그렇지? 굽히지 않는 인간상이라고 봐줄 수 있잖아. 물론 진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 본문만 보면. 근데 보기 때문에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2번 개심 때에서 저 기운 흩어내어 인거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작가가 자연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군. 아까 그 3위로도 그랬고, 그치? 자신의 사회적인 책임, 정치적인 관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 맞는 얘기지. 3번 중량성을 바라보며 천지가 자연이 되었다고 본 것은 자연의 미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작가의 인식을 보여주는군이라고 그랬는데 자 뭐라 그랬어? 자연의 미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 사회에 영향을 받는데 근데 인간 사회를 자연에다가 투사를 해본 건 맞지만 자연 자체가 진짜로 인간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고 봤어? 그건 좀 무리가 있는 얘기야. 나도 3번이지. 알겠지? 그리고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 사회의 영향이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애매모호함이 있었어. 나 같은 경우에 하늘의 이치는 뭐야? 좀 이상적인 얘기잖아. 그래서 이거는 좀 관념적인 게 아닌가 생각을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 풀이였고 정확한 풀이는 자연의 인간 사회에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가 잘못된 거지. 4번 불정대에서 본 폭포의 아름다움을 실이나 배와 같은 구체적 사물을 활용해 표현하는 것은 기억나지? 이 봉우리에다가 실하고 배처럼 질질질 이렇게 풀어내어가지고 은하수를 내려주고 싶다. 자연은 사실감 있게 나타내려는 작가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겠군. 이거는 보기에서 뭐야? 자연의 미를 관념적으로 형성한 게 아니라 현실에서 발견한 사실감 있게 묘사했다는 얘기가 등장하잖아 보기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맞는 얘기지. 자 5번 불정대에서 본 풍경을 중국의 여상과 비교하면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은 관념이 아닌 현실에서 아름다움 발견하려는 작가의 차별성을 보여주는군. 그치? 우리의 것에서 보려고 하는 현실성. 정답 이것도 맞는 얘기. 정답은 3번. 됐지?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점유와 소유를 보도록 해보자.